안녕하세요.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또 새해가 밝았네요. 신정이 어제 같은데 벌써 구정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제일 중요하죠. 10대든 20대든 70대든 80대든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행복하기도 힘들죠. 그러니 건강하시고 둘째는 가정의 평안 화목하시길 빌겠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이미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설날 새해 오늘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까치까치 설날을 맞이했는데 이강인 선수도 파리에서 떡국을 맛있게 즐겼습니다. 한국인 셰프를 PSG 파리가 초청해서 선수와 엘리케 감독 등 구단 관계자들에게 대접했죠. 떡국 말고도 갈비찜 등 한국 요리도 선보였다니 즐겁게 다들 즐겼을 듯 합니다. 이강인 선수도 챔스전에 뜻깊은 설날 음식 즐겁게 즐겨서 기분이 굉장히 좋을 텐데 그 마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오늘 밤 경기에서 골이나 어시스트 기록하고 맹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리 선수단은 이렇게 한식을 먹고 기분 좋게 현재 독일에 이미 가 있을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밤 PSG 파리 슈투트가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냐 탈락하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경기죠. 에르난데스 선수도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이 보장된 게 아니죠. 만약에 오늘 밤 탈락한다면 맨시티 경기에서 승리는 아무도 기억 못할 거다. 그리고 탈락만 기억할 거다. 또한 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겠죠. 시티와의 경기를 이렇게 손가락에 박힌 큰 가시를 뽑아낸 걸로 묘사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우리는 오늘 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 대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왔다. 그런 인터뷰를 했고요. 한편 언론은 23위나 24위 이렇게 턱걸이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차라리 더 낫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턱걸이로 올라가면 아스톤 빌라나 모나코 등 좀 더 수월한 상대랑 경기를 플레이오프에서 하게 되니까 그게 더 낫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케 감독이나 선수들은 계산하기 싫다. 경우의 수 끔찍하다.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밤 패할 시에는 이렇게 다음 조건 중에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경우의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PSG 파리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실점한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실점을 하면서 벤피카가 유벤투스한테 패하거나 아니면 맨시티가 브루에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패하거나 아니면 디나모 자그레브가 AC밀란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패하거나 등등등 이렇게 5가지 중에 3가지 조건이 또 들어맞아야지 진출하는 굉장히 생각하기도 싫은 복잡한 경우의 수가 펼쳐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거나 최소한은 비교해야 되는 오늘 밤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감독도 이렇게 무승부를 하기로 PSG 파리랑 합의했냐? 그렇게 이상한 또 질문을 받으니까 그 감독도 말도 안 된다. 플레이오프에 진출 자격을 만약에 두 팀이 비기면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기고 합의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일축했죠. 이렇게 누노 맨데스 선수는 또 출전이 정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가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나서지 못합니다. 그바르츠켈리아 이번에 이적된 굉장히 좋은 선수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선수는 나올 수 없고 이렇게 누노 맨데스 왼쪽 풀백 자리에 그래서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 외에는 큰 변동은 없고요. 당연히 우리 이강인 선수도 이렇게 독일 원정길에 올라있는 멤버에 들어가 있고요. 슈투트가르트에는 PSG 서포터가 3,300명 정도가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울트라스 회원도 1,0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슈투트가르트 도심 내에서는 경기 전에는 어떠한 그 PSG 팬임을 알리는 어떠한 것도 부착하거나 이렇게 눈에 띄게 하지 마라. 그러는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의 굉장히 훌리건들이 서로 만나서 폭력 사건이나 소시가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상점들도 다 때려 부시고 레스토랑이나 가게들 다 박살내고 서로 이렇게 유혈 사태까지 나고 굉장히 살인 사건도 심지어는 나는 적도 있었죠. 굉장히 이렇게 흉기 같은 걸 또 소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리 팬들이 열차를 타고 독일에 이렇게 도착하는 즉시 독일 현지 경찰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화염이죠. 이렇게 소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칼이나 야구방망이 아니면 이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철저하게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경기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엘리케 인터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엘리케 감독 슈투트가르트전에서 실망할 위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에서 패하고 챔스에서 탈락할 그런 얘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저는 모든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만큼 오늘 밤도 차분합니다. 그러면서 평정심을 0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케 감독이 개인적으로 가족을 잃는 등 이렇게 아픈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좀 이렇게 차분한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성격도 좀 학자적인 스타일의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더 강하죠. 그러면서 이 새로운 형식의 챔피언스리그 시스템이 이번에 바뀌어서 쭈루룩 1위부터 36위까지 순위가 쫙 매겨져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새로운 형식에 대비하면서 경기 임하고 있다 하면서 나는 아주 좋은 축구를 하는 라이벌 슈투트가르트와 경기를 할 준비가 되었다 이러면서 상대팀에 대해서 또 덕담 한마디 하는 엘리케 감독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시티 이후의 집단적인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시티 이후에 팀적으로 이렇게 사기가 올라가고 굉장히 동기부여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이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기자 생각과 다르다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기자는 결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홈 경기에서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엘리케 감독이 PSV 아인트호벤전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히로나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우리 팀에 항상 경기력은 좋았고 경기력은 잘했는데 불운해서 불공평하게 경기를 패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죠. 그 얘기 또 반복하는 겁니다. 골문 앞에서 효율성이 부족했지만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문 앞에서는 효율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골은 못 넣었었지만 경기를 잘하고 통계적으로는 항상 좋았다는 그런 연속성이 있었다. 경기력에서는 연속성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지난 경기에서 구체화됐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드디어 경기력도 좋고 결과도 따라오는 그런 구체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 경기에서는 억울했었는데 드디어 경기력에 대한 보상을 맨시티전에서 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엘리케 감독입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엘리케 감독이 무승부를 노릴지 슈투트가르트 감독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결과가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과 무관한 것에 달려있을 때 경기장에서 보이는 야망과 헌신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경우의 수 확률상으로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간다고 계속 이런 얘기를 언론이나 기자나 외부에서 계속 얘기하면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나 나 같은 감독 입장에서는 야망, 헌신, 경기력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동기부여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게 오히려 경기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경기를 패하고 챔피언스리그 오히려 탈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나 평가나 예측이나 이런 걸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점을 늘리고 순위를 올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거 따지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겨서 승점 쌓고 당당하게 진출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내용은 과신의 위험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는데 엘리케 감독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하죠. 항상 똑같습니다. PSG에서 뛸 때 모든 경기 매일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입증하려면 승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SG처럼 이렇게 빅클럽이고 예산을 많이 쓰고 선수단 연봉도 높고 감독 연봉도 높고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이런 빅클럽에서는 항상 입증하려면 경기를 항상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 경기도 다른 경기들처럼 다르게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처럼 준비했습니다. 내일 경기도 모든 경기와 똑같습니다. 압박감은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매 경기마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PSG 정도 되는 클럽이라면 리그건 챔피언스 리그건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은 항상 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다음 슈투트가르트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에 대해서 슈투트가르트 팀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독일 2위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준 높은 선수들과 국제적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팀입니다. 압박도 잘하고 굉장히 어려운 팀이다. 그러면서 헤트4라고 나왔는데 이거 그룹 4입니다. 그룹 4.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룹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데 그룹 4면 좀 밑에 가 있는 그룹이죠. 그룹 4에 슈투트가르트가 속해 있지만 다른 그룹 4에 속한 대부분의 팀들보다 슈투트가르트가 더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경기 독일 슈투트가르트 홈 경기죠. 그러고 다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팀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목표는 항상 동일합니다. 때로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굉장히 열이나 젊은 선수들의 패기는 이 동기부여나 포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때로는 동기부여를 이렇게 내가 감독으로서 동기부여 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전이나 오늘 밤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냐 마냐 탈락하냐 그런 걸 가리는 이렇게 빅경기에서는 선수들을 동기부여시킬 필요 자체가 없다. 선수들이 굉장히 열의가 가득 차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다. 그런 얘기했고요. 또 엘리케 감독은 승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감독이 모르게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번 시합에 상대 감독에 그 열쇠를 주진 않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지요. 승리할 수 있는 열쇠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오늘 밤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자신감 내비치고 또 한번 다짐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끝으로는 데지레 두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데지레 두에가 미드필드로 이동한 것. 데지레 두에가 최근 경기에서 이렇게 항상 3톱에서 공격진으로 나왔는데 최근 경기에서 오른쪽 맷잘라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왔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확실하게 얘기하네요. 저는 10번과 함께 뛰지 않습니다.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 자리가 자기 축구에서는 아예 없다. 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라면 누구든 힘들 겁니다. 이강인 선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이강인 선수의 최적 포지션이나 장점들을 다 고려해보면 무조건 공격형 미드필더가 최적의 자리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중앙 미드필더인데 그런 자리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케 감독 자기 축구에서는. 그러면서 우리는 공간을 다르게 차지합니다. 3개의 다른 공격 포지션에 공격수가 7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수비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그런 선수들이 우리 팀을 어떻게 개선할지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선수들에 만족하고 모든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명 공격진에 있는 모든 선수를 다 활용할 거다. 그런 선수들의 다재다능함, 멀티 포지셔닝, 포지션을 항상 경기 중에서도 포지션을 체인징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움직이고 내가 원할 때 가짜 9번에서 뛰다가 오른쪽 윙에서 뛰다가 뭐 왼쪽 윙에서 뛰다가 왼쪽 외잘라 뭐 오른쪽 외잘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자기 축구에는 필요하다. 내 축구에는 9번, 10번, 11번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전형적인 9번 중앙 공격수,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11번 전형적인 윙 이런 게 필요 없다. 내 축구에서는 굉장히 포지션 체인지가 활발하다. 그렇게 또 한번 자기 축구의 철학을 강조하고 내비친 엘리케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엘리케 감독 축구에서 자기의 장점을 살리고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포지션에서 뛰기보다는 좀 더 엘리케 축구에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장점을 120% 발휘를 못하는 또 이유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공간에서 또 뛰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용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까지 잘 들어봤고요. 오늘 PSG 파리 오늘 밤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 무조건 이기거나 최소한 비교해야 됩니다. 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기다리고 있고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수직 상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밤 경기 주목해야겠고요. 이 새 설날 연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약간은 무리해서라도 새벽에 우리 이강인 선수의 굉장히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 즐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축구라리가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가족의 화목 꼭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이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밤 경기 챔피언스리그 경기 마치고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Hasta luego.